이곳은 강릉의 한 공연장. 요즘 한창 주목받는 공연이 열리고 있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최초로 이 문화올림픽을 표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또 이 문화하면 저 하면 문화예술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 아니겠습니까? 저 환희 기환이가 오늘 여러분에게 독특하고 이색적인 공연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귀 쫑긋, 눈 반짝 준비되셨죠?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취를 여러분의 안방으로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비로운 강원의 자연 속에 담긴 웅장한 평화의 울림. 궁금하신가요? 파격적인 무대로 여러분을 사로잡을 공연 천년향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리허설이 한창. 그런데 무대부터 범상치 않네요. 와. 여기가 지금 공연장 로비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알던 이 로비와는 오늘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참 신기하네요.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원래 시합을 할 때도 실전을 연습처럼 임하라고 하죠. 공연을 앞둔 최종 리허설도 본 공연만큼이나 진지해 보입니다. 감독도 배우도 조금은 예민한 상황. 그런데 기존 무대뿐 아니라 객석까지 뭐가 잔뜩 준비돼 있고 벌써부터 눈이 휘둥그레지는 광경들. 어디 궁금증 좀 풀고 갈까요? 네, 천년향 공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김태욱 총연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 무대를 보면서 좀 네. 독특하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우선 이 전반적인 무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렇게 느끼셨다라면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들이 좀 더 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공연은 우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공간이 주는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줘야 되는 공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는 장르도 저는 조금 피하고 싶고요. 이머시브 쇼라는 즉 관객이 직접 몰입하고 관객이 이 공간에서 같이 융합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었고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좋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관점에서 저는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빤한 극장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극장 무대로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 신과 그리고 인간 그리고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사는 이 공간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파격적인 공간의 개념에서 좀 표현을 해봤고 그 속에서 이야기들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머시브 쇼란 관객들 사이로 배우들이 내려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관객을 연기에 참여시키는 형태의 공연을 의미하는데요. 천년향은 강릉을 찾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대사가 없는 무용극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모두를 위한 올림픽 문화축제인 거죠. 안 해보던 장르다 보니까요. 특히나 여기에 이제 영상과 조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조명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음향 감독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노라하는 뮤지컬 작품들, 극장 공연 작품들을 해 오셨던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점을 두신 그 연출 포인트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연출 포인트는 우선은 공간이 주는 재미,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공간이 주는 재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름, 또 하나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강원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짧은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인상을 좀 받고 가고 싶은. 광대의 등장으로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공연 속으로 빠져볼까요? 강원도 대자연의 스펙터클한 숲 공간을 몽환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달빛 가득한 신비한 숲과 호수, 자연은 서로 어우러져 강원 풍정도를 완성합니다.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단오날, 모든 생명은 깨어나고 안개 너머 달의 아이가 천년학과 평화롭게 거닐며 사람들은 한데 어우러집니다. 네, 이번에 천년향 무대를 꽉 채워주실 우리 배우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이번에 제가 이제 무대를 좀 보니까 그
굉장히 좀 독특하고 약간 파격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연기하시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아, 네.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섰던 무대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곳곳에 좀 안전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한 리허설을 통해서 숙지하면서 너무나 무용수로서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이게 이제 이번 동계올림픽이 또 문화올림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배우분들께서는 또 문화올림픽의 어떤 국가대표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역할에서 봤을 때 소감은 좀 어떠신지? 네, 저희가 이제 24일까지 공연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직접 뭐 경기에 가서 응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네. 저희는 공연을 하면서 동계 올림픽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공연을 하면서 저희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시 무대로 돌아가 볼까요? 인간 세상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이죠. 어느새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급기야 세상은 인간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맙니다. 결국 검게 그을린 태양은 추락하고 마는데요. 이번 공연은 이제 강원도민 또 전 국민들 또 전 세계인들이 와서 많이 볼 예정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왔던 그런 바라는 마음,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파괴되고 싸웠던 이 공간이 예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역사였기도 했고, 그리고 이 공간은 바로 DMZ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올림픽에 대한 메시지가 진짜부터 담겨 있었고, 그래서 관객들은 이걸 보고 나서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돌아보고, 우리끼리 싸웠구나. 그리고 하지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으면 하는. 황폐해진 세상.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달의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의 순수함과 간절함은 서로에게 겨누었던 칼날을 거두게 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너무 늦지 않은 깨달음은 온 세상에 다시금 평화를 가져오죠. 관객과 배우는 한데 어우러져 이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평화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So tell me your feeling for this performance. It was very nice festival. We enjoy a lot, and really, it was. I haven't seen before like this, so really I enjoy this festival. Magnificent. You see, it is like a tale, very fairy tale with a bad beginning and very good ending. So, and it seems to me it shows the formation, the development, the problems, and then resurrection of the nation, resurrection of the state, which gives us an opportunity to hope for the future. 올림픽이 화합과 평화를 위해 달려가듯 천년향 공연도 모두에게 말없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공연이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었듯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허물어야겠죠. 강원도민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문화올림픽 끝까지 화이팅! Kimchi is wunderbar. Korean food the best. 반려하면 K-푸드. 우리 한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 맛있는 한식과 아름다운 야경을 따라 다 같이 놀자 평창 한 바퀴.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평창의 매력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올림픽 페스티벌 파크가 개관했다. 둘, 셋. 이곳의 핫플레이스는 K-푸드 플라자. 전 세계인들에게 한식의 맛과 역사, 과학을 소개하는 곳인데 정말 우리 한식의 우수성과 독창성 또 브랜드 가치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홍보관과 식품관을 오늘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는 한식 맛보러 가는 건가 했더니 어잉? 음식은 다 오대가고 커다란 그릇만 있다. 알쏭달쏭한 요 거대 그릇은 바로 평창올림픽을 위해 이현배 옹기장이 빚은 작품이란다. 대단하더니요. 네, 이 한식의 문화가 가득 담겨있는 옹기, 특별히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주셨다면서요. 그 이제 농업의 가치를 가장 완성된 형태가 이제 음식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식이라고 하는 게 농업의 가장 완성된 형태, 한국 농업의 완성된 형태일 텐데, 이 질그릇이라는 게 이제 그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라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크게 지었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 거하게 차려진 한상이 눈앞에 있는데 기분 좋게 한술 뜨려고 하면 속았지? 아쉽게도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한식의 상차림을 소개하는 공간. 식욕을 잊을 만큼 신기한 광경에 관람객들에겐 인기 만점. 아니나 다를까 눈을 떼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의 정체는 프랑스인 방송인 파비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니 또 여기에서 TV에 많이 나오신 아주 반가운 분을 뵀어요. 네. 저는 프랑스에서 한식 관련한 책 출간했습니다. 네. 이 한식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좀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다는 거랑 다채로운 거랑 그리고 그냥 맛있지 않습니까? 네. 음식하면 뭐니 해도 맛이 가장 중요한 법. 한눈에 보기에도 맛깔나는 요 팔도김치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장독대에서 푹 익어가는 발효 음식도 종류별로 만나볼 수 있다. 김치부터 젓갈까지 모두 한 냄새 하지만 리포터의 후각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500년 묵은 종갓집 씨간장. 무슨 비법 간장이라도 되는 걸까? 오, 지금 여기 보니까 500년 된 씨간장이라고 써 있는데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네요. 네, 우리 그 전통 발효 음식 하면은 장류와 김치 그리고 젓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관을 방문해 주시는 관람객들께서 실제 500년간 그 종갓집의 종부들에 의해서 내려온 씨간장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500년 전통의 귀한 씨간장. 지은 씨가 직접 김밥에 찍어 맛을 보는데 콕 찍어서 색도 굉장히 진해요. 맛은 어떨지. 네, 그렇게 짜지 않으시죠? 네. 사실 간장을 저희가 자주 먹잖아요. 근데 집에서 먹는 간장이랑은 뭔가 달라요.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나라 전통 발효 기술이 최고입니다. 발효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맛과 색 그리고 향으로 즐기는 우리의 전통주다. 전통주는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우리 모두 집에서 술을 빚었거든요. 그 집의 문화와 정서, 가풍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전통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주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또 맛을 안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아쉽죠. 꼭 맛을 보셔야죠. 네. 예, 저희 K푸드 프라자에 그 찾아가는 전통주 갤러리관에 오시면은요, 전통주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차례 시음 가능하신데요.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10분 정도 다 들으시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 들으시고 시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아하게 따라주는 전통주. 지은 씨도 우아하게 마실 뻔 했지만 역시 우리 술 마실 땐 이 소리가 절로 나온다.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이곳에 오신다면 이 전통주의 좋은 점 많이 느끼고 가실 수 있겠네요. 홍보관 한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밥상예절 체험존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 리포터도 도전했는데 점점 몰입하더니 어느새 초집중 모드. 한 알 한 알 신중하게 옮기고 김장 체험도 접수해주겠어. 터치스크린에서 지시하는 대로 김치 넣고 고춧가루 뿌리고 양념에 조물조물 잘 버무리면 김장도 클리어. 홍보관의 소소한 체험들이 은근
은은한 중독성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고 손으로 직접 만지며 한식을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다. 전통 음식 수련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음식이 많은 줄 처음 알았고 저기 장독대 같은 것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여기 술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상보다 한식에 대한 이런 재밌는 활동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식에 대해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는 한식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음식의 향연이었다면요. 지금부터는 바로 여러분 보이시죠? 빛의 향연입니다. 지금 곳곳이 반짝반짝 불빛들로 빛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변해버린 건물. 밤이 되자 평창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다. 곳곳에 설치된 야간 조명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물씬 풍겼는데 도심에 무드등을 켜놓은 것처럼 은은하고 아늑한 분위기. 낮도 낮이지만 평창의 밤은 유난히 아름답다. 이번 올림픽은 주요 경기가 주로 밤 시간대에 열려서 야경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경기도 즐기고 야경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추억을 평창에서 만들어보자. 분위기에 취해 추위마저도 물러가는 밤거리. 영롱한 불빛 아래를 거닐다 보면 기분 전환 제대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깜깜한 산골 마을이었던 평창이 이젠 우륜기 색깔의 조명과 함께 자체 발광하고 있다. 어때요? 이만하면 국제도시 평창 인정하는 기래요. 조금 이제 보면서 많이 밝아진 것 같고 막 올림픽 기분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올림픽 색깔로 오륜색으로 해서 좀 보기도 깨끗하고 야경으로 나와서 놀기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구경거리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 바로 겨울왕국 평창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100배 더 재밌게 즐기고 싶다면 올림픽 도시 평창으로 오자.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거리마다 풍성한 이곳. 다 같이 놀자 평창 한 바퀴. 정선 가리왕산을 깎아 조성된 알파인 경기장. 3일 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이곳에서는 알파인 경기가 열릴 텐데요. 스포츠 열기로 뜨겁게 타오를 날이 바로 코앞입니다. 정선에 왔습니다. 진짜 올림픽이 이제 며칠 안 남았고 금요일에 개막을 하는데 정선에서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이 정선에 오니까 노래가 저절로 나오네요. See the fire in the sky, let everyone shine, let everyone shine. 하여간 말이죠. 이번 올림픽은 평화올림픽 그리고 또 문화올림픽으로 우리가 치러내야 됩니다. 문화올림픽으로 치러내기 위해선 문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먹을거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정선의 아주 소문난 맛집을 제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이곳에서 정선을 대표하는 올림픽 특선 음식들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올림픽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올림픽 특선 음식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정선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알파와 알파인 경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겠네. 가시죠. 정선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아 가장 정선다운 맛과 멋으로 세계인들에게 정선의 미를 선물할 특별한 음식. 파릇파릇 식욕을 자극하는 색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먹으면 감탄이 나오는 입까지 행복한 요리. 그 맛에 퐁당 빠져봅니다. 올림픽 음식 중 곤드레 밥과 황기 닭백숙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어우, 바쁘시네요. 네. 점심시간 직전이라 분주해 보이죠? 특선 요리 준비가 한창인데요. 네네네. 올림픽 보이십니까 여기? 네네, 보이고 있어요. 올림픽 특선 요리를 제가 오늘 만나러 왔는데. 네. 네. 오늘 특선 요리는 네. 황기 백숙, 더덕구이, 곤드레 밥. 네. 여기 가서 또 정선 지역에서 가장 자랑하는 감자 붕생이가 있습니다. 감자 붕생이. 네. 정선하면 빼놓을 수 없고 또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는 음식이 곤드레 나물을 더한 곤드레 밥이죠. 곤드레 나물에는 탄수화물, 비타민 등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고요. 해열에도 좋아서 치료약으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곤드레로 만든 밥을 먹으면 약 한 사발을 들이킨 것과 같겠죠? 이번에는 토종닭으로 만든 황기 닭백숙입니다. 깨끗한 물에 담가 핏기를 제거한 토종닭을 넣고 정선에서 나고 자란 채소와 더덕, 황기, 인삼, 엄나무, 생강까지 듬뿍 넣어줍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이상 푹 고아주는데요. 단체 손님이 많은가 봐요? 예. 어떤 단체 손님이죠? 의경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하고 계세요. 의경? 의경. 구경하시더라고요. 의경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죠? 여기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 여기서 숙박하시면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여관을 겸하고 있다 보니 추운 겨울은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기간은 예약이 가득 찼고요. 이렇게 단체 손님도 찾아오니 종업원들은 눈코 뜰 수 없이 바쁩니다. 오늘 손님들은 경기 북부 경찰서 3중대 중대원들, 숙박은 물론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매출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죠. 밥 받으세요. 네. 정선 춥죠? 추워요? 괜찮아요. 여기 밥은 맛있어요? 네. 그래요. 안 추운 것 같은데? 뭐 반바지에 반소매 입고 있고. 예. 하여튼 밥 잘 먹고 임무 충실히. 예? 예. 네, 전역한 지 20년 된 사람이니까. 하나, 둘, 셋.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정선하면 또 더덕이 유명한데요. 그중에서도 6년근 더덕으로 요리하는 매콤한 더덕구이와 무슨 맛일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감자붕생입니다. 감자붕생이도 음식이 아쉬웠던 시절 해먹던 구황식품 중 하나로 음식이 썩어도 버릴 수가 없었던 그때 썩고 언 감자는 전분으로 만들어 감자와 함께 삶아 먹으며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사연이 담긴 요리죠. 감자가 많이 나는 정선 산간지방에서 특히 많이 해먹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신기한 음식입니다. 그냥 아니니까 이런 요리도 있었구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감자 갖고 이렇게 해먹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적당히 전분과 감자가 다 익게 되면 감자하고 감자 녹말하고 같이 합산이 되도록 넣어서 모양도 맛도 신기한 감자붕생이가 완성됐습니다. 김도 모락모락. 신기하네. 요리도 다 만들어봤으니 이제 그 맛을 봐야겠죠. 정성을 담은 요리가 한상 가득 기대가 되는데요. 와. 네, 요거는 더덕구이. 더덕구이. 정선 더덕이죠? 정선 더덕이에요. 6년근 더덕이 약성은 물론 향과 식감도 가장 뛰어나답니다. 이 집만 있는 감자. 이게 바로 감자붕생이. 네. 요건 감자인데. 감자고 요거는 감자 전분이에요. 녹말. 색깔이 달라지네요. 네, 감자를 네. 삶아도 먹고, 네. 얼어도 먹고, 썩어도 먹고. 감자는? 감자는 썩혀서 전분으로 해서 이렇게 감자 봉생이 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야, 이건 곤드레밥. 네, 곤드레밥이 나왔습니다. 정선하면 역시 곤드레밥을 네. 먹어야죠. 구황식품이었던 곤드레, 당시 쌀이 귀해 곤드레를 섞어 먹던 건데요. 지금은 강원도의 자랑입니다. 야, 황기백숙. 정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황기입니다. 피로회복은 물론 식욕 증진에도 굉장히 좋은데 토종닭과 만나면 이른 입맛이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겠죠? 큰 토종닭이 들어간 황기백숙을 마지막으로 올림픽 특선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와, 이게 바로 정선의 올림픽 특선 음식 한상입니다. 진짜. 먼저 곤드레가 듬뿍 들어간 나물전을 맛볼 텐데요. 고소해. 맛이 정선에서 열리는 알파인 스키 같은 그런 맛이에요. 딱 먹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 몸속으로 한장을 하면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맛이네요.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매력인 더덕구이. 그 맛은요? 더덕의 향이 진짜. 더덕구이는 크로스컨트리 같은 맛입니다. 크로스컨트리가 이게 동계올림픽에 마라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더덕 향과 여운이 길어야 돼. 코스가 깁니다. 크로스컨트리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아, 감자 붕댕이. 야, 진짜 방송 다니면서 많이 먹어봤지만 감자 붕댕이는 처음 먹어봅니다, 오늘. 네, 그리고 정선에서도 감자 붕댕이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이 집밖에 없습니다. 네. 감자 붕댕이는 피겨 스케이팅 같은 맛이에요. 왜냐고 물어봐 주세요. 왜요? 예술이야. 맞지, 예술이야. 곤드레밥은 짭조름한 간장과 고소한 참기름에 쓱쓱 비벼서 한 숟가락 크게 자, 뜨고 곤드레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위에 곰치 장아찌와 더덕구이를 올려서 이렇게 한 입 끓여 먹으면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1시간 반 동안 푹 고운 황기백숙으로 마무리. 안 뜨거우세요, 손? 뜨거워요. 네, 정선 황기백숙. 아, 진짜 이럴 때마다 방송의 보람을 느낍니다. 닭에서 우러난 육수는 깔끔 담백하고요. 육즙이 살아있는 토종닭은 쫄깃쫄깃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닭이랑 쫄깃쫄깃 맛있네, 진짜로. 어? 정선 황기백숙은 마치 그 바이 에슬론 같은 맛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 에슬론은 이제 스키를 타면서 사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정선을 찾는 이제 세계인의 입맛을 저격할 수 있는 맛이다. 네, 마치 바이 에슬론 같은 맛이다. 네? 저같이 왔나 봐. 저같이 왔냐고요? 저같이 왔나 보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처갓집에서 백숙 먹어본 적 없습니다. 이제 마누라한테 조금 난다. 맛있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 될 거란 예상이 있는데요. 올림픽 관람하러 정선에 오면 이 음식들로 꽁꽁 얼어버린 몸 따뜻하게 녹이는 건 물론 즐거운 경기까지 관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우긴 쉬워도 지키긴 너무 어려운 결심, 운동. 음악도 재밌고 여럿이 같이 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잠재적인 능력을 더 끌어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재미없는 운동 혼자서 끙끙대며 억지로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운동에 주목해 주시죠. 올해 꾸준한 운동을 목표로 세운 김범준 리포터. 하지만 점점 숨쉬기 운동만 찾는 그의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이렇게 의지가 부족한 이들에게 특효약을 처방해줄 곳이 있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땀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들과 익숙한 운동기구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체육관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오면은 운동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아니 근데 지금 외관상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헬스장 아닌가요? 네, 여기는 이제 크로스핏이라 그래서 좀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좀 더 활동적인 운동을 배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이름 크로스핏은 미국에서 개발된 운동입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기초 체력 강화부터 맨몸 운동, 중량을 이용한 운동까지 여러 종목이 합쳐진 프로그램입니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 실패를 하곤 하거든요. 네, 크로스핏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분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도 더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함께 운동을 끝마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의 시작은 몸풀기부터. 평범한 스트레칭은 가라. 준비 운동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가벼운 공을 이용해 근육을 풀어줍니다. 순발력들이 다들 대단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약간 명랑 운동의 느낌이 나요. 운동도 좀 벌써 되는 것 같고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신 거는 이제 웜업에 불과하고 이제 그래요? 저희와 함께 본격적으로 본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화이팅하고 와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위아. 네. 자, 20분 동안 우리 3가지 동작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로잉머신 10칼로리를 최대한 빠르게 타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러스터 동작 10개, 풀업이죠. 우리 턱걸이를 10개 수행을 하신 다음에 내 파트너와 태그 하시면서 교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의 동작을 반복 또 반복,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크로스핏. 운동 효과는 어마어마하지만 혼자라면 금세 지치고 말 텐데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존재, 파트너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봅니다. 있는 힘, 없는 힘, 젖먹던 힘까지 짜내보는 김범준 리포터.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또 기성 씨가 또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아자 할 수 있어 하나 더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더 운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허벅지와 어깨 근육, 2두, 3두, 복근까지 잠들어 있던 전신의 근육을 깨우는 크로스핏. 그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운동으로 항상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하면 지쳐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옆에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걸 또 달성했을 때 목표에 대한 달성감도 생기고 너무너무 좋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이번엔 꼭 성공하리라. 큰맘 먹고 3달치를 결제해둔 헬스장. 의욕 넘치던 첫날과는 달리 슬슬 무료해지기 시작하는 운동 시간. 마음을 다잡고자 체성분 분석기에 올라왔습니다. 두근두근 범준 씨의 몸 상태 어떤가요? 이거 제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고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체지방률이 적정 그래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방이 많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육량은 여성분보다도 조금 적은 편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근육량을 적게 유지하시다 보면 잔병치레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잔병치레요? 여보, 식단에 신경 좀 써줘. 선생님, 근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또 체질을 좋게 올려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범준 씨의 근육량을 어떻게 올려드릴 거냐면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피닝을 탈 겁니다. 스피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스피닝은 그럼 정확하게 뭐예요? 스피닝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를 기초로 하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음악과 조명에 맞춰서 함께 호흡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클럽인지 헬스클럽인지 모를 이 분위기. 화려한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을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몸속에 흥이 깨어나는데요. 아니 제가 왕년에요. 또 남원의 김사이클이었어요. 그 사이클, 이거 잘 타잖아요. 이렇게 사이클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타시면 관절이 40대가 되시기도 전에 다 망가지실 겁니다. 망가지면 안 돼. 안 돼. 일단 바이크 안장부터 맞추셔야 되는데요. 바이크 안장 높이는 자신의 골반 높이에 맞춰서 골반 타셔야 돼요. 그립의 높낮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바이크 안장보다 초보자는 항상 높게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타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통통 튀어오르는 느낌으로 밟아서 팡팡 통통통 신이 나신다고 엉덩이를 흔드시면서 타세요. 이러면 골반이 자꾸자꾸 움직이면서 무릎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나시더라도 엉덩이를 흔드시는 건 금물입니다. 제가 힙을 너무 많이 흔들어줘요. 발을 구르는 탄력을 이용해 통통통 가볍게 타는 것이 포인트. 기본 동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푸시업이라는 동작인데 얘는 이제 어깨, 삼두, 가슴까지 다 운동이 될 수 있는 기본 동작입니다. 정수리가 정면을 향하게 하나, 둘. 푸시업을 할 때 항상 함성을 넣어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어이!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복근에 힘주시고 어이! 이렇게
두 번째 기본 동작은 V를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조명, 플레이, 뮤직, 스타트! 기본 동작을 익혔으니 본격적으로 수업에 합류해보는데요. 페달을 밟으며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는 스피닝. 시간당 무려 800kcal 소모된답니다. 스피닝을 이렇게 배우니까 뭐가 좋아지셨어요? 일단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살도 지금 빠졌고요. 지금 활력을 느끼고 있어요. 운동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못하는 건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하고요. 또 모르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좀 도움도 되고요. 같이 이렇게 윈윈하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혼자 타던 사이클은 이제 그만. 경쾌한 음악에 몸을 맡기다 보면 스트레스는 저 멀리, 온몸은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게 됩니다. 자, 선생님, 우리 그 스피닝 운동에 매력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스피닝의 매력은 당연히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강한 운동량을 최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운동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기쁨 2배, 운동의 효과도 2배 누리시고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 챙기세요! 결심과 포기를 반복하게 되는 운동의 세계. 이제 내 사전에 작심삼일은 없다. 혼자여서 힘들었던 지난날의 기억. 건강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매력 만점 운동으로 모두 날려버리세요. 비단같이 화려하고 유구한 역사가 벽화로 새겨진 곳. 그곳에서는 과거의 명성 그대로 여전히 각양각색의 직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이라든지 생활용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무늬를 그려나갈지 육으로 가볼까요? 공주의 외곽 작은 소도시 유구읍은 한때는 더 나은 도시로 알려졌던 곳이라는데, 과거의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에는 옛 정취를 담은 벽화가 이 도시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이 마을에서 벽화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림으로 보니까 이 마을에서 이걸로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했던 곳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만드는 거지 이게? 청 아닌가요? 청? 맞는 것 같은데. 얇은 공장의 기계음이 마치 옛 여인의 배틀 소리처럼 들리는 곳. 유구읍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볼까요? 유구읍은 조선 말기부터 직물 산업이 흥했던 곳으로, 해방 후 1950년대 피난민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한 자카드 직물 산업이 호황을 누렸고, 이후 1980년대까지 절정을 이끌면서 당시 유구읍은 도시 자체가 거대한 방직 공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요 종업원들이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3,000공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1950년대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유휴노동력도 있고 많은 생산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구가 이렇게 섬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아주 고도화된 색동이라든가 노방이라든가 현재 그 자카드 섬유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색동천을 생산할 정도로 명성과 기술력이 뛰어났던 곳인데요. 현재 이곳에 한국 자카드 섬유연구소가 자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소재 개발부터 지역 특화 상품 개발까지 80여 개의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원단이지만 색깔을 어떤 걸로 선택하냐에 따라 이제 원단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원단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컬러 선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가장 최적인 제품들을 연구 개발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색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인근 업체에서 염색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천의 직조와 분위기에 맞는 색을 찾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수백 가지의 색을 혼합하고 미세한 농도 차이까지 실험하며 가장 알맞은 색을 찾는 일. 최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 같이 그린으로 보이지만 다르네.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비커 테스트를 거쳐야 소비자가 최종적인 컬러를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단 하나의 색으로 염색 공정이 들어가는데요. 염료의 농도와 양,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는 자동화 공정으로 관리해 오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눈부신 비단천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인고의 시간도 거쳐야 합니다. 이거 만져도 돼요? 예,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시면 원단이 이제 뽀송뽀송하죠. 우와. 예, 굉장히 이제 뽀송. 앞에서는 이제 원단이 축축히 저어져 있었었는데 이제 얘는 뽀송뽀송하게 이제 말라져 있는 이제 원단입니다. 빛이 나네요. 깨끗이 말리기도 빨래하고 하얗게 또 염색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빛이 납니다. 자카드 원단이라면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내는 유구의 공장에는 기기마다 제각기 서로 다른 제품이 생산될 정도로 다양한 직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직족의 웅장한 소리가 달리는 유구읍의 심장 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여기 안에 있으면 정말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이런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여기 아니면 옛날 같았으면 이거 손으로 다 일일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계가 내용만 넣어준다면 컴퓨터로 알아서 쩍쩍쩍 만들고 있는 이 손을 눈이만 봐도 진짜 깔끔하고 이쁜데 근데 여기는 뭐래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 유구읍 소재의 방직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한자리에 선보이는 이곳은 섬유로 만든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테리어에서 산업용은 물론 최첨단 소재까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품질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자카드 원단으로 보통 모든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의류부터 시작해서 침장류, 그 이불 등에 들어간 침장류나 커튼 종류, 그리고 이런 보시다시피 소파도 만들 수 있고요. 자카드 원단은 무늬를 직접 제조하는 방식이라서 다른 일반 나염 방식에 비해서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스럽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평생을 유구에서 직무를 짜며 살아온 이들은 그간 섬유산업의 침체기를 겪으며 어려운 고비도 여러 번 넘겨왔는데요. 같은 길을 걸으며 함께 고민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자리에 모이면 새로운 성장을 위한 의지를 다진답니다. 항공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첨단 IT 산업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주축이 되는 섬유로서 거듭나는 그런 섬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 봉제실 안에서 제품화시켜서 또 이 현장에서 또 다른 지역보다 더 값싼 가격으로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대학에서도 섬유과가 많이 없어졌어. 근데 정말 대학에서 섬유과를 다시 한번 신설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가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유구 여인들의 배틀 소리가 자카드 직물을 짜는 직조기 소리로 여전히 직물고장의 명성을 이어가는 유구. 비단 천위에 새겨지는 화려한 무늬처럼 유구의 내일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아이들을 소아마비의 고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소아마비 퇴치 선언의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한 특별한 여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난 1월 26일 뉴델리의 한 학교. 인도를 방문한 로터리 회원들을 위해 환영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민간 자선단체인 로터리 클럽의 전 세계 회원들이 인도에 모인 이유는 바로 엔드 폴리오 나우,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서인데요. 국제 로터리 클럽은 1985년부터 소아마비 퇴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80개국에서 연간 35만 건의 발병률을 보였던 소아마비는 2017년 2개국 1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발병률 제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시기에 국제 로터리 3630 지구 회원들이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일 28일은 나머지 남은 소아마비 공연을 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4개조로 나눠서 이제 들어갑니다. 또 고아원이나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용품과 사탕 그리고 과자, 청바지, 옷가지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백신 투여 봉사를 위해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각 마을로 출동했습니다. 전국 총 70만여 장소에서 백신 투여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봉사단은 뉴델리 지역 14개 마을 보건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애들이 여기 와서 일로 와서 이제 여기서 투입하는 거죠. 똘망똘망 예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지켜줄 소아마비 백신 투여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소아마비 백신인데 5세 미만의 아기들한테 지금 백신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2방울로 투여하면은 면역력이 생겨서 아기들 소아마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투약하고 나면 꼭 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 작은 손톱에 뭘 그리는 걸까요? 했는 사람이 또 할까봐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경구용 소아마비 생균이거든요. 생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여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는 한때 연간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고통받던 나라였는데요. WHO와 국제 로터리 클럽, 그리고 인도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소아마비 청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주거 환경의 청결이 미흡한 곳도 많고 주변 국가에선 아직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죠. पोलियो नहीं होगा। हाँ जी पता है पिलाना है बच्चे और भी हमारे ऐसा लग रहा है हर बार पिलाते बच्चे के लिए हमारे अच्छा है। 백신 접종만 하면 섭섭하죠. 엄마들에겐 네일 서비스, 아이들에겐 사탕 서비스.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또 다른 봉사팀은 버스에서 한가득 짐을 내리기에 바쁜데요. 이게 다 뭘까요? 노트, 애들 꼭 필요한 거 노트하고 연필하고 크레파스, 물감, 지우개 다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만 가득가득 챙겨 도착한 곳은 인도의 한 고아원입니다. 이제 여자애들만 있는 고아원이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 건물에 가면 남자애들은 또 따로 있고.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사단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의 선물에 보답하고자 작은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잠시 만나볼까요? 애들 너무 이뻐요. 애들 너무 이쁜데 탤런트 있고요. 근데
이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밝게 저렇게 춤으로 또 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게 생활하고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았고. 보람찬 마음으로 보낸 긴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봉사단은 아침부터 무척 분주한데요. 오늘은 가까워 방문해가지고 어제 백신 투여를 못한 사람들 애들 요 마킹된 거 확인해가지고 안 한 애들을 투여할 겁니다.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차 미처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은 각 가정을 방문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을 투여합니다. 로터리클럽 회원들은 이렇게 소아마비 완전 퇴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찾아간 곳은 지역의 한 학교인데요. 매년 인도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국제 로터리클럽 회원들을 위해 아이들의 공연을 선물했습니다.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네요. 어제 저희가 투입했던 백신의 그 두 방울이 이렇게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모티브가 됐다는 것에 로타리안으로서 무지무지 자긍심을 느낍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 너무 인도 학생들 너무 예뻐요. 이 어린이들이 한 명이라도 소아마비에 안 걸려서 인도의 미래가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두 방울이 지켜주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과 꿈, 그리고 미래입니다. 소아마비 완전 퇴치의 그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한 로터리 클럽의 따스한 봉사가 이어지길 응원합니다.